자, 늘 그렇듯 인사는 공손하게 송공손 배꼽 인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위클리벳 황당무게 황당한 문화나의 개소리. 안녕하세요, 문희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학범입니다. 그 위클리벳에서 다루는 문제들이 좀 심각한 것부터 네. 예, 사소한 우리 주변의 얘기까지 정말 동물 관련해서 많은데 제가 늘 그 책임감처럼 부여하는 게 여러분 끝까지 관심을 보이셔야 해요 이런 말씀 많이 드리잖아요. 근데 위클리벳에서 이제 저희도 자, 여러분 함께 고민해봐요라고 문제만 던져놓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이후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도 좀 살펴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 133회 위클리벳에서 말씀드렸던 그 가축 분유법에 관련된 말도 안 되게 연장해달라. 네. 저는 이건 말이 안 됩니다라고 흥분했었던 예, 그 주제. 그 뒤로 어떻게 됐는지. 네, 이제 정부가 졌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왜? 그러니까 그게 이제 가축 분야가 워낙에 수질오염 같은 환경오염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민원을 많이 발생시키다 보니까 정부가 2015년에 가축분유법을 개정해서 네, 유예 기간을 줬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배출 시설을 갖추지 못한 농가들에 대해서는 이제 사용 중지 명령을 시키고 심지어 폐쇄 명령까지 시킬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는데 당장 그때 당시에 시행하면은 합법화 안 된 농가들이 많으니까 3년간 유예 기간을 줘서 올해 3월 25일부터 이제 시행이 되는 거죠. 3년간의 유예 기간을 줘서 이때 배출 시설을 갖췄어야 되는데 축산 농가들이 안 갖춘 곳이 많다 보니까 작년 말부터 막 엄청나게 집회를 했잖아요. 연장 더 해달라고. 근데 다행히 축산 농가들이 3년 연장을 더 해달라고 했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조금 더 연장을 해줬습니다. 조금 더라 함은 저는 일단 연장 자체에 반대를 하긴 합니다만 예, 어느 정도로? 근데 일단 저도 그 좀 양쪽 얘기를 많이 들어봤는데 좀 억울한 농가들 같은 경우도 있긴 있을 것 같아요. 3년의 시간이 좀 불충분하고 이게 또 해야 될 게 많긴 많아서 좀 그런 걸 감안해서 정부가 연장해주지 않았나. 근데 정부가 무작정 3년 다 연장해준 건 아니고요. 노력하는 농가에 한해서 연장해주겠다라는 이제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시설을 갖추는데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합니다. 지금 한참 그걸 바꿔가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네, 그렇죠. 이것도 약간 웃기긴 한데 3월 24일까지 이제 간소화된 배출시설 허가 신고 신청서를 제출하고 6월 25일까지 이 신청서를 어떻게 이행할지 이행 계획서를 제출하면 좀 웃기긴 하죠. 제출하면 2019년 6월까지 연장해주겠다. 이행 기간을 연장해주겠다라고 했고요. 농가들 스스로 저희가 이런 시설들을 구체적으로 몇 월 며칠까지 어떻게 하겠다. 그런 계획을 이행 계획을 발표하면 그런 농가들은 그래 너네는 의지가 있네라고 해서 노력하는 농가라고 판단해서 2019년 6월까지 연장해주는 거고요. 이행 과정에서 몇 가지 예상치 못한 문제점이 발견이 되면 조금 더 연장해줄 수 있다는 또 단서 조항도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축산농가가 요구한 3년까지 연장은 아니지만 어쨌든 정부가 축산농가의 어떤 요구에 무릎을 꿇었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1년 6개월 정도? 연장이 됐습니다. 사실상 재연장을 해준 거죠. 설마 또 1년 6개월 후에 아직 덜 됐는데 더 유예 기간을 달라고 하시는 건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사실 이게 왜 문제가 됐었냐면은 동물보호단체에서는 물론 환경적으로 이 가축 분뇨들이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지만 또 하나가 개농장, 강아지 공장, 맞습니다. 이런 것과 관련해서 하루라도 빨리 좀 강력한 법이 시행된다라고 요구를 했었던 거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동물보호단체 입장에서는 우리나라가 개, 고양이 식용을 금지시키길 바라고 있는데 그래서 개, 고양이, 도살, 식용 금지 특별법을 제정해달라고도 요구하는데 이런 법이 만들어지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가축분뇨법 적용 대상에 여러 가지 가축 중에 이 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개 사육시설, 개농장이나 아니면 번식업을 하는 생산업을 하는 강아지 공장 같은 곳들도 이 법에 적용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설을 갖추지 못한 개농장, 강아지 공장 같은 개 사육시설들이 이 법에 적용을 받아서 폐쇄 명령까지 내릴 수 있을 거라고 이제 기대를 해서 절대 이 유예 기간을 연장해주면 안 된다라고 반대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유예 기간이 연장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동물보호단체들이 굉장히 실망할 뻔한 상황이 발생했는데 국회 환노위 회의에서 이제 이 동물보호단체들의 생각을 잘 알고 있는 의원님들이 끝까지 연장해주면 안 된다고 반대를 한 거죠. 근데 축산단체들은 또 연장해달라고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이런 상황에서 국회의원들이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 연장은 해주되 개 사육시설은 이 재연장 대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바로 3월 25일부터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농장들은 다 연장해주지만 개 사육시설은 3월 25일부터 바로 사용중지 명령과 폐쇄 명령까지 내릴 수 있도록 제외를 시켰습니다. 일단 이렇게까지 얘기를 들으면 뭔가 그래도 조금 진전된 부분이 있구나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 과연 이 개 사육시설이 여기서 예외가 되는 것들이
실효성이 있는지 어느 정도. 그렇죠. 이제 그 부분이 가장 문제예요. 그러니까 동물보호단체들이 축산단체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연장을 반대했지만 사실은 개농장을 없애기 위해서 반대했잖아요. 그래서 네. 개농장이 재연장 대상에서 빠지자마자 바로 이제 반대 집회도 안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과연 그러면 이 법을 통해서 개농장을 없앨 수 있냐? 근데 그렇지는 않아 보입니다. 왜냐면은 일단 정부가 전국에 있는 개농장과 강아지 농장 개수 파악도 제대로 못 하고 있어요. 실태 파악 안 되잖아요. 실태 파악이 네. 되게 사실상 어렵습니다. 우리 그렇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동물보호 담당 부처도 없고요. 담당 지자체에도 공무원들이 없기 때문에 이 공무원들이 일일이 나가서 산속에 숨어있는 농장들을 찾아낼 수가 없어요. 네.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2016년에 강아지 공장이 굉장히 사회적인 이슈가 됐을 때 농식품부가 전수조사를 하겠다라고 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발표한 강아지 공장 개수가 708개였거든요. 그때 제가 비웃었던 기억이 나요. 그렇죠. 예, 말도 안 된다. 최소 예. 3,000개 이상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708개로 조사될 정도로 실태 파악이 안 되고요. 개농장은 더 심각합니다. 개농장은 뭐 정말 몇 개가 있는지 아무도 알지를 못해요. 근데 최소 동물보호단체는 8,000개에서 10,000개 이상 있을 거다. 뭐 2만 개 이상 있을 거다라고 파악하는 그런 동물보호단체들도 있는데요. 최근에 환경부가 발표한 거 보니까 이 법에 적용을 받는 개 사육시설이 한 3,000개 정도 돼 보인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이 실태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네. 이 법 시행되나 마나 아닌가? 그렇죠. 그런 네. 얘기가 나올 수 있고요. 또 하나 문제점은 이미 가축분뇨법상 허가를 받아서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개농장이 3,000개가 넘는다는 거예요. 이 동물보호 시민단체 카라가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요. 이 법이 이 3월 25일부터 시행되는 게 모든 농가에 다 시행되는 게 아니라 대규모 농가에 시행이 되는 거거든요. 대규모. 네. 그리고 중규모는 내년부터. 그리고 소규모는 2024년부터 시행되는 거기 때문에 당장 3월 25일부터는 개농장의 경우에는 200두 이상, 200마리 이상 키우는 농장에만 적용이 되는데요. 이런 데들은 이미 가축분뇨법상 다 허가를 받았다는 거죠, 대부분이. 그래서 이 법이 딱 이제 개농장이 예외로 빠졌잖아요. 그때 유예기간 연장, 재연장에 반대했던 동물보호단체들은 야, 대부분의 이제 개농장과 강아지 농장을 이 법으로 없앨 수 있을 거다. 어떤 동물보호단체는 80%에서 90% 없앨 수 있을 거다라고까지 기대를 했지만 실제로는 10% 미만이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아, 이게 참 안타까운 얘기죠. 네. 네. 아니 자발적으로 이런 부분이 개선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만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법으로 규제를 하려고 하는 건데 정작 법조차 제대로 규제를 못 한다면은 과연 그 다음은 어떤 그렇죠. 방법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왜 동물보호단체들이 이 가축분뇨법에 이렇게 매달렸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개식용을 법을 따로 만들어서 금지시켜주지 않으니까 진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럼 가축분뇨법에 개가 들어가니까 이거 시행을 통해서 없애길 바랬던 건데 네. 그것도 사실상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왜 가축분뇨법에 개가 들어가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또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축산물 위생관리법, 우리가 사람들이 먹는 축산물에 대한 법에는 개가 빠져 있잖아요. 개고기는 우리가 식용으로 법적으로 보지 않고 있다는 얘기인데 또 축산법에는 개가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렇죠. 개를 또 한쪽에서는 축산의 한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축산법에 개가 들어가 있다는 이유로 가축분뇨법에도 개를 대상으로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러니하게 식용 목적으로 개를 기르는 개농장들이 가축분뇨법상 합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개식용 금지법을 만들든지 아니면 축산법에서 개를 제외시켜서 그렇죠. 가축분뇨법에서도 이 가축의 대상에서 개를 제외시켜야 이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뭐 개 식용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 여러 번 짚어드렸는데 가장 큰 문제가 이 개가 도대체 어떻게 길러지고 그 중간에 어떤 약물이 투여되고 어떻게 도살되는지 위생적인 부분을 전혀 담보할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사실 그런 문제 때문에 여러분 먹을 것도 많은데 왜 굳이 아직까지 개를 드시려고 하십니까? 라고 저희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에도 교묘히 또 이제 네. 빠져나가는 상황이 생겨서 이곳만 바라보고 계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아직 멀었구나. 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예상이 좀 근데 이런 상황을 예상 좀 할 수 있었던 게요. 동물보호단체들이 가축분뇨법을 제때 시행해서 개농장을 없애라라고 엄청나게 집회를 했는데 개농장들은 가만히 있었거든요. 육견협회도 가만히 있고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이미 다 합법화됐거나 적용 안 받거나 이래서 이제 하던 말도 가만히 있었던 거죠. 네. 그 최근에 왜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리면서 우리나라에 왔던 외국 선수가 네, 개농장에 있던 개를 구출해서 네, 입양했죠. 예, 입양해. 그러니까 이런 기사 자체 나오는 게 우리나라의 현실이거든요. 엄연한 현실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아직까지도 해외에는 우리나라가 어떻게 비춰질지 좀 냉정하게 기술적으로는 첨단화를 걷고 있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동물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저는 후진국의 시민의식을 면치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법안마저도 이렇게 제대로 시행이 안 되고 그리고 여전히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가는 동물 관련 산업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좀 마음이 착잡해지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제 어떻게 해도 안 된다가 아니라요.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씩 바꿔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저는 올해에는 조금 더 가열차게 그러면 더 이상 빠져나갈 수 없게 더 많은 정책들을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번 주 위클리 벳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